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는 두 개의 강력한 해상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잘 돌고래파와 고래파로 불렸는데 바다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양측은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렬해졌고 해상 무역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마을 곳곳에서 전쟁의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도 전쟁의 파고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돌고래파가 마을 근처 항구를 점령하면서 물자 부족과 굶주림이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민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평소에 여기저기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에서도 소소한 사건들을 해결한 적이 많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싸움을 끝내야 해.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정민은 그렇게 결심하며 돌고래파와 고래파의 싸움을 막기 위해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두 강력한 무리를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민은 먼저 돌고래파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높은 절벽 아래의 깊은 바다와 이어지는 항구였습니다. 돌고래파의 수장은 거칠고 무서운 눈빛을 가진 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정민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정민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말했습니다. 박 장군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눈을 좁히며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일이냐? 정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발 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박 장군은 정민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내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싸움을 멈춘다면 고래파 녀석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썩 꺼져라. 정민은 굴욕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래파의 수장을 찾아갔습니다. 고래파의 수장은 조선 최고의 상단을 지휘하는 젊은 여성, 송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이 좋아 사람들을 잘 이끄는 성격이었습니다. 정민은 송상인을 찾아가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송상인은 정민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싸움이 끝나길 바라는 건 사실이지만 돌고래파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켜야 할 가족과 상단이 있답니다. 정민은 두 수장의 말을 듣고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너무 깊어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두 무리를 화해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정민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각 세력에게 상대방인 척하고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세력 모두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혹시라도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민은 먼저 돌고래파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곧 고래파로부터 온 것처럼 꾸민 것이었는데 그 내용물은 매우 고가의 비단이었습니다. 돌고래파는 험난한 지형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다치는 바람에 얼굴에 흉터도 많고 외모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을 받은 박 장군은 고래파가 자신들에게 꿈이라고 조롱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래파의 비웃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건 모욕이다. 박 장군의 분노는 그의 부하들에게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부하들 역시 선물을 둘러싸고 수군거리며 고래파에 대한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물은 오히려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고 그들은 더욱더 고래파를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돌고래파 내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모든 전사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정민은 또 고래파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고래파로부터 온 것처럼 꾸며보낸 것이었는데 선물은 화려한 칼 몇 자루였습니다. 고래파는 평소에 어업을 더 중요하게 여겨 어업용 무기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송상인은 칼을 받고 돌고래파가 자신들의 무기가 부족하다고 무시하며 조롱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송상인은 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지며 분노했습니다. 돌고래파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건 결코 참을 수 없어요. 송상인의 격분은 고래파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돌고래파가 고래파를 우습게 여기고 무력을 과시하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래파의 전사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돌고래파와의 전쟁을 더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기가 약하다고, 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 라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정민이 보낸 선물은 양쪽 모두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곧바로 양측의 분노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정민의 어설픈 시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전투는 마을 근처까지 번지며 주민들에게 더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불타는 집과 무너지는 담벼락,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세력의 감정과 자존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몇 주 뒤 돌고래파와 고래파의 전투는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마을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을 곳곳은 전쟁의 흔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되었음을 인정하며 섣불리 타인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어설픈 참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갈등에 무턱대고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선의는 중요하지만 그 선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용기와 배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심스레 다가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